추억이 물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곳, 호반의 도시 춘천입니다. 춘천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막국수죠. 오랜 친구처럼 투박하지만 정겨운 이름을 가진 막국수. 더운 여름 시원한 막국수 한 그릇 가끔 생각나실 텐데요. 왜 하필 막국수라고 불렀을까? 또 춘천하고는 또 어떤 인연일까? 익숙하지만 정작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오늘은 막국수를 찾아 춘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춘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아마도 저도 추억하건데 젊은 시절에 애인이나 친구하고 같이 이 기차를 타고 춘천을 가본 분들이 아마 대개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무궁화 무슨 그런 기차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청춘열차 청춘열차 청춘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춘천은 왠지 기차를 타고 가야 할 것 같은 곳이죠. 혹시 춘천 다른 말하자면 막국수를 먹으러 가는 사람? 네, 저희 막국수 맛보러 가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 좋아하는데 예, 막국수 좋아하죠. 친구끼리 막국수 먹으러 예. 춘천을 간다. 굉장히 낭만 있네요. 역시 산이 이제 점점 높아지네요. 철길을 따라 수많은 청춘들의 꿈과 추억을 싣고 달려온 경충선은 오랜 세월 젊음과 낭만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강과 소양강이 감싸는 춘천은 1년 내내 평온한 설렘이 흐릅니다.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게 풍경만은 아닙니다. 전국 어디에나 있지만 막국수 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춘천을 떠올리는데요. 저마다 가진 추억들이 막국수 한 그릇에 담겨 있곤 합니다. 입대 전에 어머니랑 먹었던 막국수가 그래도 기억이 가장 많이 남죠. 제가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한국 음식이 많이 그립잖아요.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근데 이제 막국수는 소박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음식이 많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막국수를 꼭 찾아요. 많이. 막국수집 솥단지는 하루 종일 펄펄 끓습니다. 국수틀에서 빠져나온 면을 바로 삶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국숟가락보다 더 하얀 백발을 머리에 이고 있는 할머니는 벌써 42년째 막국수를 만들고 계십니다. 요즘은 기계가 있어 수월하지만 처음엔 국수 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계가 이게 아니고 그냥 내리에 사람이 누르는 힘으로 누르니까 먼저 내려온 건 퍼지고 그러니까 건지면은 뚝뚝 끊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살 씻어도 그렇게 면이 많이 부서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손님들이 수제로 퍼잡수고 그러셨어요. 막국수는 메밀로 만듭니다. 밀가루와는 달리 끈기가 없기 때문에 더 잘 끊어졌을 겁니다. 막국수 육수는 동치미 국물로 만듭니다. 주연인 메밀보다 막국수 맛을 좌우하는 건
이 동치미인지도 모릅니다. 매콤한 양념장을 면 위에 얹고 육수를 자박하게 부어 비벼 먹는 막국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맛은 변함이 없지만 지난 42년 동안 그 사이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르신네. 네. 아이고, 아니 젊은 사람이 없어요? 왜 뭐 일을 하셔? 아예. 이 힘든 건 아닌가 보네. 뭐 이렇게 예. 기계로만 하면 안 되는 거네. 예, 옛날에는 예.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잡아당겼죠? 예. 같이 이것 좀 눌러달라 그러면 먹으러 온 손님한테 예. 같이 그럼요. 눌러달라. 예. 아유, 그때만 해도 네. 인심도 좋았죠. 뭐, 이 집이 옛날. 좋았죠. 그럼. 돈 내고 먹고 가는 사람이 예. 와서 맞아요. 이거 좀 도와주셔 이래가지고 같이 눌렀단 말이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전 사람 없으면 메밀국수 장사도 상당히 힘들었겠어요, 그죠? 옛날에 그랬죠. 네. 젊었으니까 그렇게 했지. 그냥 그때부터 역사를 이루어서 오셨으니까 예. 우리 사모님이 상당히 네.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옛날 그냥 이렇게. 그때 국수틀을 눌러주던 손님들도 어느새 막국수집 할머니와 함께 늙어갑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처음 맛본 막국수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60년도 초에 왔는데 서울선 막국수라는 얘기 없다고 또 먹어보니까 이게 냉면도 아니고 말이야 뭔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무슨 맛으로 먹나 말이야. 근데 술을 먹고 그 생각을 먹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맵게 해서 뭐 이렇게 해주더라고. 그 먹어보니까 그게 딱 땡기더라고. 아 이게 막국수구나. 투박한 면발에 톡 쏘듯 시원한 국물 맛. 할머니는 제 손으로 만든 막국수를 많이 닮았습니다. 주방에서 엄격해도 배고픈 사람 동네 오면은 무조건 배부터 채워줬다는데요. 그 서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딸, 사남매의 시부모와 어린 시동생들까지 입이 많으니 굶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음식 장사를 하면 적어도 배는 골치 않겠다고 시작한 게 막국수집이었습니다. 우리 식구가 10식구인데 뭐를 헤매길 건 없고 그래서 그 막국수 장사라도 하면은 그 부시래기라도 좀 애들 배불리 먹일까 하고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남은 국수라도 실컷 먹기 위해 시작한 일이 40년을 훌쩍 넘었고 어느새 대를 잇는 가업이 됐습니다. 아니 넣어야 해. 힘들어 죽겠어. 승질을 내고 예. 해. 나 몇십 년 동안을 이걸 했는데 이제 네가 다 해야 돼. 하지만 처음 아들은 막국수라면 진저리를 쳤습니다. 그만 갔었지 이제. 아유 지금 왜 도망갔었나 그럴 거야. 그때 안 한다고 뒤지라는 내가 그렇다면서 아유 죽을 뻔했어. 아마 내가 그 나이로 돌아가도 난 또 도망가. 이거 반죽했는데 이 무릎돌이 다 벗어진다 그랬어요. 이거 진정을 하고 나면은 아주 이렇게 꿀이 엎드려가지고 공골이 빠져요. 그러니까 아주 이 무릎이 다 까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힘들으니까. 김치를 썰어 넣어 만든 막국수는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던 특별 메뉴였습니다. 축초를 다 이제 눌러가지고 김치 국물에다가 양념해가지고 좀 말아잡수면 아유 이렇게 사리를 좀 크게 해서 이렇게 담아드리면은 트러백이라고.
트럭에 한 그릇 먹었지 배부르다. 그 시절엔 그랬어. 면이 불어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골고루 참기름을 발라 두었다가 아침상에 올리곤 했는데요. 간장과 마늘만 넣고 끓인 따뜻한 장국물을 부어 말아 먹습니다. 무슨 맛일까 싶지만 담백하고 구수한 맛 때문에 일부러 그것만 찾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옛날에는 저 구연 손님 오시잖아요. 그러면 사돈, 특히 사돈님이 오시면은 별식을 이 막국수를 밤참을 해서 그렇게 드리면 아주 잘 잡수고 가신다 그러고 그게 최고의 음식이랬었어요, 옛날에.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작은 산촌 마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을 어디서나 막국수를 눌러 먹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물이 맑고 산이 깊은 산 같은데도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흔한 곡식이 메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막국수의 재료인 이 메밀의 주산지가 강원도였다는 의미는 거칠고 험단한 데서 이 메밀이 잘 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시내에서 상당히 좀 떨어진 조교리 아주 오지 마을입니다. 여기에서 화전민들이 이 마을을 이루고 산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화전밭을 일구며 살아온 이 마을에선 메밀 수확이 끝나면 한동안 맷돌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야 끼니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메밀 많이 심어가지고요. 이제 이 마을 분들이 뭐 잡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철렵이라고 이제 남자분들이 여럿이 오셔가지고 이걸 한 마씩 늘어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눌러가지고 온 동네가 다 잡수고 이제 그랬죠. 벗겨진 껍질을 골라내느라 하루 종일 키질을 하고 나면 팔에 감각도 없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메밀은 화전민들에겐 혹독한 시절을 견디게 해준 고마운 음식입니다. 화전하면 다 비탈길로도 산을 넘어가야 돼요. 밥을 해이고. 그런데 남처럼 크지 않으니까 조그마니까 아주 힘은 들고 아주 참 아주 6번, 7번 하면 살았지요. 국수를 이만큼 해서 그냥 해서는 한 그릇을 해주면 그거 다 먹으라 그래요. 그럼 못 먹겠다면 아이 전년 저것도 한 그릇 못 먹게 애도 못 낳겠다 그래요. 맷돌로 껍질을 벗겨내고 알맹이만 골라내 가루를 만듭니다. 막국수 먹는 날이면 디딜방아 소리도 덩달아 쩌렁쩌렁 울립니다. 요즘은 다들 정미소에 맡기지만 이렇게 방아로 찧어야 옛맛을 느낄 수 있다며 여전히 디딜방아를 고집합니다. 살살 조금씩. 보기엔 정겨운 풍경이지만 매일 끼니를 챙겨야 했던 시절엔 힘겨운 노동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아무리 공을 들여도 가루는 거칠고 드문드문 검은 껍질이 섞이곤 하니 일이 더 고되고 힘이 들었습니다. 하얗지가 않아요. 그래도 좀 까만 빛이 나요. 예, 이게 껍데기가 좀 들어가, 메물 껍데기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막국수라는 이름이 처음 불려진 건 이렇게 껍질까지 포함된 거친 가루 때문이었습니다. 국수를 누를 준비를 하는 동안 마을 남자들이 서둘러 산에 오릅니다. 아이고 이거 뭐 안 높다고 그러더니 굉장히 높으네요. 잘하면은 산삼도 하나 발견할 수 있겠는데. 한때 화전밭을 일구던 산중턱엔 이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삼씨를 뿌려 자연 재배한 것이 산양삼인데요. 흔히 장내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흔들흔들해서 이 삼이 다치지 않게. 여기는 이런 거 보고서 신봤다 소리 안 하는 거죠? 아, 예. 얘 산양삼이라 그렇습니다. 산삼이 아니고. 내가 한번 해봤으면 신봤다 이러. 우와. 아유 감사합니다. 이 자연의 덕분에 이런 훌륭한 이거 보양식 나물이 이렇게 나오니 이거 아유. 이건 진짜 산상 같은 모양새예요. 쥐 같은 것도 갉아 먹고 뿌리 같은 좀 망가진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좀 구경 좀. 이게 강원도가 참 고마운 땅이네요. 이렇게 깊은 이렇게 척박한 땅 말이야. 이런 또 먹을거리 여기다 이렇게 생산을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아유. 네. 어차피 오셨으니까 예. 요 씨앗은 그냥 여기다 묻으시면은 다시 묻으시면 다시 나옵니다. 예. 이것을 따가지고 예. 어떻게 따요? 이게 그냥 이렇게 따시면은 여기다 뿌려주세요. 아유 이게 참 예, 이렇게. 훌륭한 삶이 돼서 나오십시오. 예, 이렇게 뿌려주시면. 씨를 뿌리고 10년 후에 아이고. 1%만 살아도 성공한 거라고 하는데요. 자연이 또 이렇게 귀하게 키워낸 생명을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자연 그대로 자랐으니 산삼 4,000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산양삼이 원기 회복에도 좋고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산양삼 캔 김에 토종닭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저희들 덥고 할 때 여름에 요거 넣고서 해 먹으면 아주 거뜬합니다. 닭과 삼은 궁합이 잘 맞는 짝이라고 하죠. 귀한 산양삼이니 보양식으론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백숙 먹자고 끓이신 게 아니라 이 국물로 막국수 육수를 만드신답니다. 닭백숙 국물을 찌꺼기 없이 걸러내 식힌 다음 동치미 국물과 섞어서 육수를 만듭니다. 소뼈를 구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고기 육수를 쓰건 동치미가 빠지는 법은 없습니다. 좋네요. 왜냐면 싱싱하게 그 동치미 국물 냄새가 아주 좋아. 이제 육수 준비가 끝났으니 국수를 넣어야죠.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닌데요. 막국수집 할머니가 손님전까지 빌렸다더니 제가 나서야 할 모양입니다. 이거 해봤더니 굉장히 힘들대요. 사람 몇 명이 올라가야 돼. 나도 이 70kg가 넘는데 나 같은 사람 3명은 올라가야 돼. 여기 기운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이 선생은 뭐 굉장하시네 체육이. 장정 서너 명이 올라타야 겨우 국수 면발이 내려오는데요. 내려가기는.
이거 오신 분들은 두 그릇씩 먹어야 되겠네. 잘 나온다. 잘 나오네. 구수하니 좋네요. 어? 메밀 삶는 냄새가 좋아요. 아, 거기다 장작 냄새가 약간 곁들이니까 더 좋네. 예, 됐습니다. 아, 됐어요? 여봐, 올라타야 된다니까. 누르는 건 기운의 한계가 있어요, 그죠? 메밀은 끈기도 없고 쉽게 굳기 때문에 반죽을 하자마자 빠르게 면발을 뽑고 빠르게 익혀내야 합니다. 이 곱슬머리. 요즘 메밀에 전분이나 밀가루를 섞어 쫄깃하고 매끈한 면발의 막국수도 많지만 본래 막국수는 이렇게 메밀로만 만들어 먹었던 음식입니다. 이건 진짜 메밀이에요? 예, 진짜 메밀이에요. 이거는 그거 안 들어간 거죠? 밀가루나 뭐 딴 거, 전분이나 뭐 이런 거. 아, 순밀가루, 순배밀가루. 메밀이 흔하니 예전부터 화전민들의 밥상엔 메밀 음식이 많았습니다. 메밀가루로 전을 부치는데요. 여기엔 무채를 양념해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동치미에 무채까지. 메밀에는 무가 단짝처럼 늘 붙어 다닙니다. 이게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데요. 무가 메밀의 찬 성분을 완화시켜주고 또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군요. 밥상에서 만나는 선조들의 지혜는 참 언제 봐도 놀랍습니다. 이건 뭐라 장떡이라고 그래요? 예. 총떡. 예. 총같이 생겨서 총떡인가? 하나 드릴까? 아니요, 일단 이제 이거 먹고 밥 먹어야죠. 한쪽에선 이렇게 국수면을 누르고 그 자리에서 육수를 부어 바로 상에 올립니다. 초가 있어야 되는구만. 막국수 금방 막 만들어 먹는 하루하루 국수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생긴 건데요. 거칠고 투박한 면발 그대로 바로 눌러 먹는 국수가 바로 막국수인 거죠. 그런데 양념장을 얹지 않으니 냉면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냉면도 메밀로 만든 국수지만 속껍질까지 벗겨낸 메밀가루에 전분을 섞어 면발이 쫄깃하고 매끈합니다. 쌀과 현미의 차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아예 전분만 사용해 가위로 잘라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에 양진머리로 육수를 내어 양념 없이 맑은 국물만 부어 먹는 게 냉면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메밀 국수인 소바에는 밀가루가 들어갑니다.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8대2로 섞는 게 황금 비율이라는데요. 국수 틀에 누르지 않고 손으로 가늘게 썰어 만드는 소바는 가늘고 매끈한 면발이 특징입니다. 이제 내려오셔. 한 그릇들 잡술게. 앉읍시다. 고된 수고와 정성이 듬뿍 담긴 막국수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국물을 좀 먼저 먹어볼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입맛을 잘 맞추셨어? 막국수가 대충 만들어서 먹는 국수가 아니라는 건 맛을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이거는 뭐 국수밥을 해뒀다 먹는 게 아니라 막 눌러가지고 막 국물 만들어 금방 막하 뭐 금방. 혼자 먹자고 힘들게 국수를 누르는 경우는 없으니 막국수에는 함께 나누어 먹으며 살았던 옛사람들의 정도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 거를 버릴 게 생생함 하나도 없어요. 그 옛날 예법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게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도 다
옛날 그 부실이잖아요. 지금 우리 음식이 전부 이제 옛날에 다 먹던 거니까. 부실수록 맛있어요. 낡은 국수틀 위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산촌 사람들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춘천의 여름은 감자를 캐는 트랙터 소리로 더욱 뜨거워집니다. 하지부터 시작해 장마 전까지 감자를 캐느라 땀이 물처럼 흘러도 닦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요새 감자 캐기가 한창이에요. 날도 뜨겁고 더워가지고 아유 감자 어디 캐겠어요? 더워서. 그래도 알토란 같은 감자들 덕에 더위를 잊습니다. 크지요? 너무 커요. 감자도 잘 생겼어요. 감자 수확이 끝나도 쉴 틈이 없습니다. 다시 메밀씨를 뿌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메밀은 2달 정도면 수확할 수 있어 흉년에 구황작물로 쓰이곤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감자를 심고 그거다 캐고 메밀을 심는다든가 이런 거에 이모작을 해가지고 소득을 조금이라도 좀 더 낼까 하고 농사꾼이라도 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세찬 좀 가져요. 배고파요. 아버서 미씨 좋으실 때가 나네요. 아무리 바빠도 일꾼들 새참은 먹어야 제대로 힘을 쓰겠죠. 여름 새참 음식으로는 주로 메밀을 사용합니다. 차가운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더운 날엔 메밀 음식이 제격이죠. 지금이야 특별식으로 메밀을 갈지만 메밀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엔 매일 맷돌을 돌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다 계셨던 거야. 시동생들 6. 막내 시동생이 이 집 아들하고 동갑이야요. 한 해 났어. 그 고생 무진장했어요. 만날 하죠. 그럼. 만날. 안 하는 날이 없지. 이걸 해가지고 때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그때만 해도 그때 땅 치니까 하지 지금 같은 못 할 거야? 난 지금도 닥치면 하기야 하겠지만 아이, 힘들어. 힘들지. 메밀 음식 중 제일 까다로운 게 묵입니다. 메밀가루를 서너 시간 물에 불렸다가 고운 채로 걸러 묵을 쓰는데요. 눌러붙지 않게 계속 저어주면서 한참을 끓입니다. 밥하듯이 밥도 왜 이게 끓여가지고 뜸들이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뜸을 푹 들어줘야 돼요. 얘도. 그래야 맛있는 국이 돼요. 뚜껑을 덮고 20-30분 충분히 뜸을 들여야 하는데요. 불을 조절해가며 뜸을 잘 들여야 묵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만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치즈가 그래도 국수틀이 없을 땐 이 메밀묵을 가늘게 채를 썰어 국수처럼 김치국물에 말아먹곤 했습니다. 묵사발이라는 험한 이름을 가졌지만 정성 없이는 만들기 힘든 귀한 음식입니다. 사대가 함께 살았던 정순남 씨는 메밀만 보면 시할아버님이 떠오릅니다. 우리 시할아버지 그렇게 이거를 뱀을 타는 날 안 해드리면 그렇게 혼났어 이거를. 그래서 해드리고 했죠. 이거 최고로
이게 좋다 그러셔서 아주. 버려야 할 메밀가루 찌꺼기들을 모아 김치에 넣고 끓이면은 시할아버님은 그것만으로 밥 한 그릇을 비우곤 하셨다는데요. 돌아가신 후에도 메밀 타는 날이면 버릇처럼 이 메밀 김치범벅을 만들곤 했답니다.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 어떤 땐 야단을 치면서도 저거 이뻐했죠. 많은 식구에 와서 고생한다고. 이뻐해 이제 다 늙어 빠진 게. 좋을 때는 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에이. 지금이란 이제들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 봐. 건강이 안 따라주는 거 봐. 청청시하 고된 시집살이가 음식마다 배어 있습니다. 부모 눈치 보느라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건 엄두도 못 내는데 그래도 감자 캐는 날 푸짐하게 감자전을 부치면 자식들이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감자를 갈아서 물기를 짠 후 가라앉힌 녹말을 섞으면 이렇게 수제비처럼 뚝뚝 떨어집니다. 이걸 삶은 감자 위에 얹어 찌면 감자 범벅이 되는데 밥 대신 끼니가 되어주던 음식입니다. 좋았었던 기억 하나 남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가족들 배불리 먹이려 부지런히는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대천 왔다. 뜨거운 뙤약볕 하나 피할 것 없는 밭 한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아 새참을 먹습니다. 메밀 목사발 한 그릇이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셈이죠. 일을 하다가 힘든 참에 덥기는 하고 있는데 그 시원한 메밀묵 얼마나 좋습니까? 막걸리가 좋지. 막걸리 갖다 보. 한여름 뜨겁게 땀 흘리며 사는 산천 사람들에게 메밀은 한 줄기 바람처럼 더위를 잊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여름이 지나면 감자밭에는 하얗게 메밀꽃이 피겠죠. 초복에 메물밭을 대배놨다가 중복에 가 메물을 풀어놓고 말복에 가보니는 봉을봉필 배꽃을 얼갈게 반달 끝을 나설 들고 석자수건 목에 걸고 메물밭에 들어서서 어쿵어쿵 메밀은 강원도 땅 어디나 흔하게 자라던 곡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막국수를 기억하는 건 언제나 춘천이었습니다. 봄봄과 동백꽃을 쓴 작가 김유정은 고향 춘천의 모습을 소설 속에 그대로 옮겨놓았는데요. 특히 막국수와 춘천의 인연을 짐작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산골 나그네입니다. 오래전 한 드라마의 집필자와 연기자로 만났던 전상국 작가가 저를 김유정의 문학 속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김유정 소설 그 산골 나그네, 그 19살 그 나그네가 병든 남편을 여기 한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들에 이제 물레방앗에 숨겨놓고 이제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덕돌레 이 주막터인데 여기에 이제 몰래 숨어듭니다. 이제 위장 결혼하기 위해서죠. 바로 거기에 집터해지고 와서 책 내용에 그게 있더구만요. 네네. 김유정은 실제 인물과 사건을 소재로 작품을 썼는데요. 산골 나그네라는 작품 속에
막국수 먹는 풍경이 나옵니다. 금시로 날을 받아서 대례를 치렀다. 한편에서는 국수를 누른다. 잔치 보러 온 아낙네들은 국수 그릇을 얼른 받아서 후룩후룩 들이마시며 시약씨 잘났다고 추었다. 매누라 얘야 얼른 가져와. 이게 1930년도의 삶의 풍경입니다. 그 당시 잔칫날이면 막국수를 눌러 먹는 게 춘천의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설만은 아니라 같은 시기 막국수를 팔던 가게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기록이 남았는데요. 이 책이 저희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으로 만든 그런 책입니다. 이 책자 안에 보면은 1930년대 춘천 시가지 약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방시 막국수라고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길 없지만 춘천의 기억 속엔 막국수와의 오랜 인연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그 방시막국수라는 상호를 표시하고 그렇게 영업을 했던 것으로 지금 문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그 막국수의 가격은 지금 뭐 우리나라의 10전 그 호떡이 그때 5전 했으니까 굉장히 서민들이 먹기에 저렴했던 음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이 소양강 처녀 노래 주인공이 바로 여기 서 있군요. 이 북한강과 소양강의 물줄기를 춘천댐, 의암댐, 소양강댐이 막아서 이렇게 의암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수계의 땅이 된 이곳이 막국수와 인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소양강을 따라서 물산들이 모이던 그 물리의 중심지 또 영서지방의 산물의 집산지가 바로 이곳 춘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을 따라 서울을 오가던 뗏목꾼들에게 나루터 주막에서 파는 막국수는 든든한 한 끼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은 38선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던 춘천을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었고 도시로 몰려든 산천 사람들은 너도나도 장터로 나섰습니다. 그때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메밀로 막국수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막국수집이 늘어나기 시작한 건 60년대 화전정리법이 시행되고 댐이 건설되면서부터입니다. 춘천으로 모여든 화전민과 수몰민들에게 평소 즐겨 먹던 막국수가 삶의 미천이 되어준 건데요. 닭갈비가 등장한 것도 바로 그때입니다. 춘천의 대표적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라는 그 곡이 있는데 그 곡이 전국적으로 유행한 시기와 닭갈비하고 막국수가 전국적으로 유행해 나간 부분하고 얼추 맞아떨어지는데 그러한 상관성들이 춘천에 대한 관심을 폭발시켰고 전국으로 막국수와 닭갈비를 퍼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막국수는 마지막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닭갈비 역시 쫓기듯 도시로 나온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값싸게 먹을 수 있던 음식이었습니다. 60년대 초 한 부부가 돼지갈비처럼 양념한 닭을 구워서 팔기 시작한 곳이 옛 삼청동 판자촌이었습니다. 재개발되면서 71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는데 그때 주방일을 돕던 이가
백예선 할머니입니다. 옛날에 중앙시장 덕전마다 닭 거기 있었어. 닭 파는데 이제 그래서 야, 닭을 자기를 떠주는 게 아니라 여기 가져와서 장사 하나 산 뜬 게야. 내내 없이 와 떠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양념을 해가지고 숯불에 구워는. 시장이 가까우니 재료를 구하기는 수월했지만 일일이 손으로 살을 발라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종일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허리며 다리며 성한 곳이 없습니다.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지면서 요즘은 조카가 이모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 양념 맛있게 무쳐봐. 네. 흔히 닭갈비 하면 뼈 없이 살만 볶는 걸로 알고 있지만 처음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뼈 없는 게 없었어요. 이게 뼈 있는 거만 있었지. 근데 뼈 없는 거 생긴 지는 한 15, 16년? 밖에 안 됐어. 이거 보시면 뼈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뼈만, 살만, 그래서 이걸 뜯어먹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이름도 그냥 닭불고기였다고 하는데요. 갈비 뜯듯 뼈째 뜯어먹으니 닭갈비라고 불리기 시작한 거죠. 꽁지 쪽에 꽁지 여기 요거 꽁지 쪽이면 꽁지 약에 얘가 나거든. 이 꽁지 쪽이가 주로 지방 손님들은 이 꽁지 쪽을 많이 저기 저 기름기가 있고 맛있거든. 이거 꽁지 쪽 먹으면 닭 한 마리 다 먹는 거야. 숯불에 구우니 냄새가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았고 막국수만큼이나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닭갈비 이름을 내건 간판들이 거리를 채우면서 닭갈비 골목도 생겼습니다. 요즘은 닭의 살만 따로 발라내 채소를 함께 넣고 철판에 볶아 먹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 여럿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양을 늘리려고 변화를 준 겁니다. 원래 닭갈비는 서민 음식이면서 대학생들 음식이에요. 그리고 춘천에는 70년도에는 춘천에 그 종합대학이 4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군대 가려면은 보충대가 하나 있어요, 춘천에. 근데 그분들이 3년 동안에 근무를 하면서 아침 일찍 문 여는 게 닭갈비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출에 병 나가가지고 싸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닭갈비집이 그때 서민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죠. 맛도 모양도 조금씩 달라져 왔지만 닭갈비 한 판 펼쳐놓고 둘러앉으면 마냥 배가 부르던 추억은 여전합니다. 음식에 담긴 추억이 때론 현재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막국수가 유명해지면서 춘천의 메밀밭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변화 중 하나입니다. 옛 선조들은 이 메밀을 오방지 영물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이 푸른 잎에 붉은 줄기, 또 흰꽃, 검은 열매, 노란 뿌리, 또 그러니까 이 한 몸에 5가지 색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그래서 신비로운 영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단지 빛깔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메밀의 효능이 아주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선조들의 안목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메밀은 동의보감에도 고혈압과 중풍에 효염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로리는 낮으면서 비타민과 칼슘 등 몸에 좋은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이미 건강식으로 인정받아 왔는데요. 최근 메밀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건
비타민의 일종인 루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메밀에는 다른 곡물에는 없는 루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루틴은 모세혈관의 탄력성을 증대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C의 산화를 억제시켜서 산화된 비타민 C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막아주죠. 메밀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막국수뿐 아니라 메밀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메밀싹도 그중 하나입니다. 메밀을 발화시켜 콩나물처럼 기르는데 굵기가 가늘고 독특한 향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메밀을 키워가지고 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콩나물 같죠? 근데 메밀 싹입니다 이게. 이렇게 싹으로 키웠을 때 한 27배에서 50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메밀싹은 빛이 없는 곳에서 습도만 맞으면 잘 자라기 때문에 집에서 길러 먹기도 하는데 관리가 좀 까다롭긴 합니다. 아유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뭐 들어가세요? 이거 메밀싹을 가져왔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아니 뭐 해 드시는 거야 지금? 전병, 메밀 전병, 메밀 부침, 메밀 칼국수. 그렇게 여러 가지 해라. 아, 야 오늘 뭐 누구 생신이에요? 이 집 아저씨. 원래 진 아저씨 생신이래 오늘. 진짜로. 오늘 할아버지 아, 진짜로? 진짜 생신. 그럼 잘 됐네. 그럼 아버님 저 칼국수. 예? 아버님. 못 하셔. 칼국수 맛있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이런 기르시라고 칼국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메밀싹 들고 오신 보람이 있네요. 메밀싹은 익혀 먹지 않고 생으로 먹습니다. 막국수 위에 고명으로 이 메밀싹을 얹기도 하는데요. 전병을 만들 때 속에 넣는 재료로도 아주 제격입니다. 메밀싹은 맛이 담백하면서도 인삼과 도라지 향이 납니다. 샐러드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또 불고기나 생선회를 먹을 때 곁들임 채소로도 쓰이는데요. 새콤하게 초고추장에 무치면 밥 반찬으로도 그만입니다. 열매는 열매대로, 싹은 싹대로 메밀의 쓰임새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메밀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껍질은 까서 메밀 베개를 만들고 알갱이는 빠서 전병에, 부침에, 칼국수에 그 다음에 새싹을 키워서 이렇게 새싹 무침도 하고 그 다음에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자란 순을 꺾어서 살짝 데쳐서 무쳐도 그것도 별미예요. 생일상에 국수가 빠질 수 없죠. 오늘은 메밀가루로 칼국수를 만드신답니다. 잘 쓴다 이러면 손 끄는 거 아니야? 고기 넣으라고? 멸치와 감자로 육수를 내고 호박을 넣어 구수하게 끓입니다. 국수가락처럼 길고 오래 사시라는 축복의 마음도 함께 담아 끓여냅니다. 옛날엔 메물이 많긴 많았어. 메물로 주로 집에서 국수도 눌러 먹고. 생일을 맞으신 주인공이신데 오늘 제대로 날을 잡으셨네요. 여기다 숟갈 하나만 더 넣으면 된다 그랬잖아. 오늘도 숟갈 하나만 더 넣으면 여러 사람이 잡술 수가 있어. 모두 건강에 좋은 메밀 음식들이니 부러울 게 없는 생일상입니다. 할아버지가 오늘 생신상이에요.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고맙습니다.
국술 잡숴야 명이 기르시대. 네, 저도 늦었지만 축하 인사드립니다. 막국수를 따라가던 걸음을 멈추고 춘천을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아련한 첫사랑처럼 설레기만 했던 풍경 속엔 고된 사람살이를 꿋꿋하게 버텨온 춘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도시의 희노애락을 고스란히 담아낸 것이 바로 막국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 누가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를 맺는 이 메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몫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어진 자리를 탓하지 않고 또 가버린 어제보다 다가올 내일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왔던 선배들처럼 이 여름 땀 흘려 일하는 오늘의 청춘들에게 막국수 한 그릇이 시원한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